안녕하세요. 톡톡한 주 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 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이고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 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바로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갈지언정 빠르게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자, 한 종목에서 우리가 빨간 불을 제대로 어떻게 만끽해야 되는지를 정말 지름길 알려드리고 있는 분이니까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또 어떠한 선물을 가득 들고 오셨는지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업종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 거래일 모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량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장 보시면 이제 만기일 물량을 소화했고요. 또 오후 들어서는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전약 후 강해 시장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오늘 외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의 시장의 결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AA, 한마디로 전자닉스, 로봇, 자동차, 그리고 한쪽은 이 트럼프발 정책 모멘텀을 우리가 유효하게 좀 받아볼 수 있는 조방원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생물보안법에 관련한 통과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까지 어지럽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 비중이 50%를 보이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12월에 이 미국의 CPI 발표 지표라든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 등 주요 일정 대기되어 있고요. 게다가 실적 시즌인 만큼 지금처럼 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수 마감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플러스 0.75% 상승한 4,586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0.41% 상승한 947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이번 주 또 한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좋은 종목 제대로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행여라도 저점 매수한다고 해서 거래량 없는 종목 들어가서 혹시 물려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종목에 관련한 고민은 이분과 제대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죠. 최병곤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근데 강하다고는 하는데 이 대형주가 몇 개가 시장을 주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없으면은 사실 좀 그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사니까 나도 그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은 오히려 좀 득을 보신 것 같고, 또 현대차도 요번에 뭐 이제 CES 하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부글거지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는데, 뭐 시장의 대표주니까 현대차 사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성공을 하신 케이스인데, 반면에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바닥권을 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게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크게 재미를 못 보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또 전체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정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렵다면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또 투자자별로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아직까지 좀 괜찮은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 우리 오늘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고민 그리고 걱정거리를 좀 줄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상승률 표를 보면서 우리 대표님이 얼만큼의 빨간불을 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105%, 또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 세명전기 13%, 이뮤논시아 139%, 스피어 28%, 이수페타시스 63%, 한미반도체 35%, 고영은 34%의 보유주, SPG도 현재 보유하면서 154%의 빨간불, 삼성 전기는 현재 49%의 빨간불을 켜면서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이만큼의 빨간불은 켜야지만이 내가 좀 수익을 보고 있구나.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사상 최고치에 근접함으로써 나도 이만큼의 또 빨간불을 켜고 같이 잘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행여라도 나는 지금 아직도 이러한 또 지수의 최고치 근접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방송만 잘 보셔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슈팅에 오는 그 날을 또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으로 오늘 저희가 3가지 준비했고요.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든 저희가 빠르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고작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방송 시간이 한 40분 남짓 남았거든요. 이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새해 맞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첫 인사를 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이제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나는 또 소외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또 좋은 종목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힌트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공부방에서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요 며칠 상간에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제가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좀 너무 부실한 이런 종목들은 다 제외해버리고 실적도 되고 그다음에 수급도 들어와주는 이런 종목들로 지금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만 거래를 하셔도 사실은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매일매일 주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언제든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을 사실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종목의 선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게다가 어떤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의 타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지도 장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일매일 무료 공략주는 나갑니다. 하지만 이 방송만 보고서는 저희가 그 해답을 찾아드릴 수가 없죠. 자, 50분까지만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 공부방에서 저희가 무료 공략주 제공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쉬운 기회 아닙니다. 이분이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방송 시간이 고작 4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이제 그 시황을 좀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뭐 하나 시스템부터 뭐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진짜 오늘 또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전자닉스가 조금 쉬어가니까 이제 내가 가겠다고 조선과 방산이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다만 지수는 최고치에 근접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2,000개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오늘도 상승 종목 비중이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굉장히 똑똑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현재 시장의 종목들 상황을 보면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을 주도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도가 외국인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몇몇 선별적으로 종목들만 사고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지금 사실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대장주니까 나는 그 종목들만 살 거야 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거야 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아니 증시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시점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평가된 게 이제 뭐 이쪽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꼬꾸라지고 저평가된 게 올라올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증시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종목들만 계속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금 꺾어졌지만은 새롭게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게 방산 쪽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 요거는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거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은 로봇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현대차의 무서운 힘이 로봇을 가지고 무인화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점수를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현대차가 사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를 왜 이렇게 인식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완전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공장이 완전히 이제
100% 무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이걸 누가 예상을 했던데 보니까 좀 약간 섬찟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장 그러면은 흔히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 무인 공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불 켤 필요가 없어요. 로봇은 그냥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어둡든 말든 걸 상관없으니까 그냥 깜깜한 공장 내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거의 현실화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행보는 굉장히 좀 큰 행보가 아닌가. 그리고 또 현대차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자동차 회사라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계의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TSMC가 반도체의 파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을 설계해가지고 가져오면은 그걸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10월 말쯤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악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차 패턴이 지금 장악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장악형이 발생한 이상 이 주가는 당분간 계속 더 강세를 띌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2달이 지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다 보니까 뭐 개별주처럼 연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조정 주고 또 한 번 왕창 오르고 조정 주고 또 왕창 오르고 이런 형태를 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 시장의 주도 역할을 계속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온도차가 지금 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갭이 메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은 기존에 힘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너무 막 거기에 그냥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시장에 대세가 되고 있는 종목도 좀 갈아타는 형태로 일부라도 대응을 좀 해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지금은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에 관련해서의 이제 선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부분이니까 혼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병곤 대표님의 도움을 꼭 필히 받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거기에 따른 증명 제가 상승률 표를 보고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 예측을 하고 종목 선정을 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종목에서 우리가 눌림이 강하게 나왔다고 한들 반등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우리 또 대표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표님의 사실 최고의 장점은요. 이 주식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략주입니다. 훨씬 사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무료 공략주를 제공해 드리겠다. 요즘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하니까요. 이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해 주셔야지만이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매일 출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 32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일단 저희가 이제 시황도 들어봤고 1교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저 첫 번째로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더 이상의 후속 매수가 안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악재가 또 중간중간에 터져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힘을 자꾸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2차 전지가 어떻게 탈출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ESS가 돌파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는 내년에도 이제 전력 부족이 계속 지속될까, 올해죠 이제. 그 전략 부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ESS 시장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쪽도 그쪽으로 돌파구로 찾는 그런 방향을 가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2차 전지가 가야 될 가장 큰 돌파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가 획기적으로 계속 보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35년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을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0년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바꿨잖아요. 그건 좀 더 미뤄 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매량이 주춤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첫 번째 이유가 그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이제 열폭주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결국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고, 올해는 벌써 이제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오래 쉬었던 원전 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전 강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먹거리를 갖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주춤했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종목들이나 상황들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히든 종목은 그동안 좀 크게 얘기 안 했던 테마성 종목 요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또 중간중간에 테마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이 테마 종목은 단점도 많지만은 꽤 장점도 많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따라줬을 때 얘기인데 역시 수익률 면에서 단기간에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역시 지금 오늘 방산주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전쟁 이슈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난리친 그 전쟁판에 트럼프까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를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유럽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방산 쪽이 새로운 그런 관문을 맞이한 셈인데, 이런 쪽도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수익률표에서 또 한 가지 조금 이슈를 보는 게 그거예요. 우주 항공에 관련된 주식 스피어인데요. 올 한 해 스페이스X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꾸준히 좀 관심 가져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오늘 최대한 또 많이 좀 챙겨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쟁에 관련해서 발발했을 시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부터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원전이라든지 우리가 차기 부각될 수 있는 뭐 정치 관련해서 이런 이제 테마성이 짙은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한 번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집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짧게 상승률 표를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D&D 파마텍부터 뭐 SPG, 뭐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이뮤논시아까지 100%가 넘는 빨간불이 10종목 중에 3종목입니다. 자, 이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제시해 드릴 거고,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뭘 약속드렸죠? 단기적으로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 공부방 한정에서 저희가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27분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교시 수익 자랑도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자료집이 한미반도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한미반도체도 잘 달렸잖아요, 대표님. 삼성전자 가니까 이쪽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찍고 좀 쉬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역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자, 이 한미반도체는 참 저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주식 네.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한번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때도 10월 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바로 연속 급등을 해서 뭐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 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중기 조정을 또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도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5% 오늘 조정 거치니까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소외주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올랐으면은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랐냐 하면은 참 이게 수급 논리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4년, 2023년에 사실 크게 올랐던 스타성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성장이 더 이상 안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주가가 내리막을 타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영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오를 때 종목이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하고 결별을 해버렸던 부분도 역시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약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뭐 어지간한 종목들 다 2배에서 5배씩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안 오른 종목이라고 하면은 완전 소외 업종 아니면은 실적 영 완전 엉망진창이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으면서 소외도 안 된 업종에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는 딱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 2년 가까이 조정을 거친 것도 역시 좀 메리트가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등 시도 시에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20만 원권 좀 안 되겠죠. 18만 원, 20만 원 요 선인데 요 정도를 돌파를 하면은 더 들고 가는 거고 거기서 결국 또 밀린다든지 주춤주춤 하면은 이번에도 또 팔았다가 또 이전처럼 중기 조정 거치고 나면은 또 다시 저점에서 새로 매수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말고 지금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스피어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종목도 그 주식 공부방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좀 내리막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안 올라서 투자자분들도 조금 실망을 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안 오른다. 기업도 괜찮은데 안 오른다 하셨는데 그 뒤에 스페이스X 얘기 나오면서 급등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배 넘게 올랐는데요. 요 종목도 사실은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이 우주항공 이쪽이 지금 완전 대세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식 전체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제가 늘 또 드리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에서 드리기는 너무 아쉽지만 이 10종목 중에 지금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지만 굳이 내가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간다는 접근 하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도가 높을까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저는 일단 이 종목 내에서라면은 고영을 꼽고 싶어요. 어,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알리안츠 생명 같은 데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었어요. 사실 이게 2020년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고영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다가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만 건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손절치고 이제 일부는 손절치고 나머지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일 크게 지금 부각되는 게 뇌수술 로봇, 이 의료용 로봇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의료용 로봇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사하고 관련된 주식들만큼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이 종목 내에서는 저는 지금 고영을 먼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0종목 중에 굳이 내가 또 먹고 또 먹고에 이러한 또 확실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이 두 글자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필요하겠죠.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 종목을 정확하게 좀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상승률 표 보고 가죠. 자, 지금부터는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 꼭 배우고 가야 하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 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또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야지만이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3교시 이제 첫 번째 종목 자료집부터 확인해 보죠.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가다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이 좀 흔들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에 워낙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밸류 부담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적이 좋은데 2차 전지 내에서 주가가 참 안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도 ESS 같이 미래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물려도 회복이 빠른 편이잖아요. 그중에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현재의 모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올해가 또 상용화 시점을 앞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가장 잘 알고 가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EV 전기차 쪽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만 그 성능이 받쳐주기만 한다라면은 이제 그걸로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은 확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작년 말 10월경에 한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더 이상의 상승을 못 이어나가고 거기서 힘이 빠져버린 이유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실망 매물로 이어졌기 때문이고 지금 뭐 어떤 이슈나 뭐 중요한 발표 자리에도 2차 전지 얘기가 잘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피지컬 AI, 뭐 AI 이런 쪽의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은 그렇게 혁신 사업으로 평가받던 2차 전지 쪽도 지금은 완전히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좀 역발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AI나 로봇 산업이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지금 당장에 큰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배, 3배, 10배씩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주가를 띄워놓은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물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두 달만 조정을 받거나 몇 달 정도 조정을 거쳐버리면은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이런 소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도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2차 전지에서도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현대차에서도 실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용화를 1, 2년 내에 빨리 해서 기존 전기차에다 탑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차는 사고가 나도 불이 안 납니다. 이렇게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황화 리튬이라는 그 리튬 소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을 해서 지금 공급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빠르면은 올해 후반, 그리고 좀 늦더라도 내년까지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거의 어떤 식으로든지 길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은 투자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또 실제로 매수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우리가 한번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거치면서 추세선 하단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전 시도를 하면서 움직임을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않나. 우리의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힘이 빠져 있는 거는 우리가 못 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돌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이 삼성 SDI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현 시점 우리가 북미라든지 뭐 유럽의 정책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 업종이 뭐 단기간으로 크게 반등한다 뭐 이건 약간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봤을 때 또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거나 뭐 2027년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오를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미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잘 담아둬야 하는 종목을 이쪽에서 우리가 찾아볼 기회도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에서도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꼭 좀 사고 배우고 가치가 있는 종목 딱 하나가 있다면 전고체 배터리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올리시면 준비됐습니다. 일단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런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약간 쉬어갔고 또 말씀해 주셨던 특징 종목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이 종목 역시나 확인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증해 주셨고, 자, 전혀 종목이랑 다 가려져 있지만 우리 대표님 하단에 있는 QR 스캐너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게 올려드렸습니다. 필히 이건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지. 이거요. 이거 사실 또 우리 대표님과 합이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을 우리가 가장 또 유념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사실 뭐 이 그룹 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대규모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은 미래를 보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대충만 보셔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좀 다르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물론 뭐 강세를 띠면서 엄청나게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심리가 크고요.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뭐 공급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매수가 한번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입 이후에 지금 조정주는 이 가격대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좀 노려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2월 초에도 이 종목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략 한 30% 정도를 빠르게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수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중형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바로 저희가 공개해 드렸고요. 굳이 이 종목 자료 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짧게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나오실 때마다 언급해 드렸고 이 정도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더불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 약속드렸죠. 저희가 이 단기 공략주도 따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대표님의 이런 조언과 코멘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종목 자료집도 한번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원전주가 그 이제 체코 수주를 시작으로 이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SMR이라는 강한 성장 동력도 있으며 AI 전력이라는 이제 성장 스토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길게 끌고 갈 만한 섹터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기대감 비중만 큰 종목이 있을 거고 진짜 실체가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좀 제대로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원전 쪽은 이제 우리가 조방원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세 개를 꼽아서 주가가 성장을 하는 업종으로 꼽았었고 주가 상승도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원전만 지금 아직까지 오름세가 안 나오거든요. 조선하고 방산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방산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만큼 원전 쪽의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급이 안 늘었다. 요거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요 올 한 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단 물론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기에 AI 쪽에 그 AI 반도체 칩들 그리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이루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지금 전력 소모가 막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확충을 하고 공급을 해주고 뭐 하려다 보니까 계속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전력 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오죽하면은 전력이 모자라니까 이동형 저장 장치인 ESS까지 끌고 와가지고 전력 공급하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쉽게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원전밖에 없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위험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요즘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상용화되려는 시점에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확충을 하면서 키우는 상태예요. 거기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환경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수익성 이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인 석유도 더 뽑아라 그러고 저기 위에 땅도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고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 막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싸고 획기적인 에너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미국 정부에서도 SMR에 대한 그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SMR에 대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원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한 번 그 5월, 6월에 크게 오르고 그다음에 7, 8, 9 오르다가 다시 9월에 한번 크게 오르고 또 조정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1월 들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 조선 방사는 올랐는데 원전만 빠진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뭔가 이슈를 자꾸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꼭 한번 투자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투자 업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도주만 계속 오르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주도주 중에서 원전 빼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투자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맞아요. 조선과 방사는 큰 슈팅이 나왔는데 원전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원전 관련주도 레포트에 하나 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담아야 하는지 딱 한 종목만 뽑는다면 그 종목이 뭔지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자, 원전 관련주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종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한 번의 큰 우상향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차트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얼만큼의 또 큰 빨간불을 볼지는 또 대표님이 직접 주식 공부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이랑 다 가려져 있죠. 우리 대표님이 딱 시간 맞게 인증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두 번째 종목 자료지 원전 관련주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우리 대표님 이 종목 참 좋아하세요. 이게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실 텐데 왜 이 종목일까요? 이 종목 사실 작년에 우리 여름에 이 종목 공략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다. 그 대신에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평가라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거의 4개월째 지금 옆으로 기어가면서 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막 축적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2차 상승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패턴을 띠고 있거든요. 몇 달 오르고 몇 달 쉬고 또 다시 몇 달 오르고 그건 뭐 상승 종목도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한번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히든 종목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자, 히든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이 정치인께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에요. 근데 이 구청장께서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로 확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은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타이밍이 될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 공부방에 오셔서 좀 더 들어보시고 종목은 제가 요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차트만 짧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시간좀 관계상에 네네. 그러셔서 시간이 급해졌는 줄 알고 자 차트 보시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기업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결국 이제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회사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정치인 관련 종목인데 정치주들 보면은요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그 회사가 괜찮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이 단명한 게 아니라 계속 이슈가 될 만한 정치인이라면은 꾸준히 네. 매수가 들어올 네.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집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